순도가 98%라는 거는 반대로 이물질이 2% 있다는 건데 그렇죠. 98%의 플라스틱과 100%에 가까운 순도를 가진 플라스틱의 매입 가격 차이가 1.6배 정도 난다고 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 요즘 친환경 문제로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재활용으로 돈을 벌게 해주는 똑똑한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확 궁금해지시죠?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게스트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라의 서동원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들을 대상으로 재활용된 플라스틱의 순도를 높여서 신규 플라스틱과 비슷한 수준의 품질로 팔 수 있도록 해주는 리플라 바이오탱크를 개발하고 있는 서동우입니다. 리플라는 어떠한 기업인지도 한번 같이 소개를 해주시죠. 리플라는 재활용된 플라스틱의 순도를 높여서 신규 플라스틱과 비슷한 수준의 품질로 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해주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비싸게 팔 수 있도록 해주는 대상은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들입니다.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신규 플라스틱 수준으로 해준다.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재생 플라스틱의 순도를 높이겠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플라스틱 제품들을 보면은 보통 다 그냥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그렇지 않고 뭐 PET, PVC, PS, PPP 등 소재가 되게 다양하게 얽혀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재활용 공장 입장에서는 PET 공장이면 PET만 100%, PP 공장이면 PP만 100%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분류를 손으로도 하고 기계로도 선별을 하지만 생활계 플라스틱들은 복합 소재가 굉장히 많아서 80% 정도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고요. 재활용되는 플라스틱들은 대부분 현재 98% 정도의 순도를 가지게 되는데 이 플라스틱의 순도를 저희는 100%에 가깝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생각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80%는 안 된다는 거네요. 아무튼 그 특정한 그 플라스틱 재질의 그 순도를 높여서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98% 순도 같으면 제 생각에는 꽤 높은 순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직접 시장 조사를 나가보니까 순도가 98%라는 거는 반대로 이물질이 2%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완제품 생산을 했을 때 불량품률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품 생산하는 공장에서 재생 플라스틱을 매입할 때에도 가격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낮게 책정을 하거든요. 98%의 플라스틱과 100%에 가까운 순도를 가진 플라스틱의 매입 가격 차이가 1.6배 정도 난다고 합니다. 100%에 가까운 그런 플라스틱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재활용 업체에서는 또 수거된 일단 플라스틱도 사야 되고 도중에 80%는 또 버리거나 또 폐기해야 되니까 그 폐기 비용도 들 것이고. 네. 그래서 이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도 낮은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 리플라에서는 이러한 재생 플라스틱의 순도를 높여서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또 높였다. 그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또 그렇게 순도를 높였는지 그 방법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제 제가 직접 2016년에 플라스틱을 분해해서 먹는 박테리아를 발견해서 특허 등록을 했는데요. 이 분해 박테리아들 중에서도 특정 플라스틱은 먹지 않는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편식을 이용해서 특정 플라스틱만 안 먹고 남기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어떤 플라스틱만 박테리아가 먹지 않는다면 재생 플라스틱을 줬을 때 그 2%의 이물질만 먹고 저희가 원하는 98%는 남길 테니까 순도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 플라스틱 그 분해하는 시간이 뭐 종류별로는 다르겠습니다. 뭐 수백 년 걸린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생물을 이용한 어떤 플라스틱 분해 방법이나 기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발상의 전환이에요. 편식하는 플라스틱을 분해 안 하는 미생물, 즉 박테리아를 찾으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분해 박테리아도 아주 종류가 또 다양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서 대표님? 지금까지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발견한 플라스틱 편식하는 박테리아가 287종인데요. 그중에서 선별된 52종을 테스트를 했고 6종 정도가 분해 효율성이 높고 산업화하기가 좋은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재는 이 박테리아들을 업체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바이오 탱크 기기까지 개발하고 있고
재활용 업체들이 기기를 추가 도입만 하면 생산 효율성이나 매출이 상승할 수 있도록 사업 모델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정은 그대로예요. 거기다가 중간에 바이오 탱크만 추가하면 된다? 네, 마지막에만 추가해도 돼서 중간에 들어가지 않고 좀 덜 번거로운 편입니다. 그렇군요. 계속 발상의 전환이라고 느껴지는데 듣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다 신선하게 들립니다.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네. 그 계기가 저는 또 매우 궁금해져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국 과학 탐구 대회에 나갔는데요. 그때 네. 주제가 재활용 산업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해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서 탐구를 시작했는데 플라스틱 분해 박테리아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사실 연구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 연구를 찾아본 이유가 재활용 업체 쪽에서 저희한테 먼저 개발 플라스틱 이물질만 없애면 우리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데 이런 기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이건 연구도 하고 창업도 꼭 해야 되는 분야다라고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벌써 그런 결심을 하셨다는 거네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대표님께서는 뭐 계획이 다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창업하실 때 가장 중점을 뒀다 할까요? 포인트는 뭐가 있었습니까? 결국 고객들이 이걸 절실하게 돈을 줄 만큼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돈이 될까?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업적 가능성에 확신을 가져야 했고 창업 후에 어렵고 인내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좀 미래를 보고 나아갈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 대표님의 사업 철학이라 할까요? 정말 기특하고 대단합니다. 칭찬해. 계획이 다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신사업 모델을 또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언제쯤 좀 실용화가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내년 5월까지 기초적인 연구 개발 최적화는 모두 끝나고요.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2023년 말까지는 이제 기계까지 다 개발이 완료되고 2024년에는 바이오 탱크 양산과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실제적인 영업과 판매는 확실하게 2025년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원대한 꿈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목표 지향적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마지막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청년 사업가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가 옛날엔 되게 소심하고 뭔가 선택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책임지지 이런 두려움이 더 큰 사람이었는데 막상 사업을 해보니까 주변에서 보기에 좀 되게 신기하다라는 선택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생각보다 결과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본인을 믿고 많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의 열정과 의지를 보니까 리플라가 정말 크게 될 기업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계획하고 계시는 모든 것들이 꼭 성공하셔서 내시의 특허청에 다시 한번 초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또 흔쾌히 또 출연에 응해주신 리플라의 서동원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